자, 지금요, 김형두가 말하자면 국회에 마은여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김형두가 글로 붙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제 우리 쪽에서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이 김형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점점 김형두가 했던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진보적인 판결도 했지만은 이 점점 더 보수화된 판결을 했고 거의 이제 판결 이거는 우리 보수 쪽보다 더 보수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믿어보자 김형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초반에 김형두가 12월 13일 날 국회에서 다음날 또 탄핵이 또 이제 이 일사부조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그냥 또 이제 쟤네들이 올릴 때 그날 12월 13일 날 김형두가 어디에 갔느냐? 이 법조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법조인의 날이지 이게 한국 이제 뭐 법조연합회인가 한법연이라고 해가지고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의 모임에 송년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갔어요. 근데 사실 이 송년회 자체도 이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이 급조된 이 잔치였는데 거기를 김영두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영두 바로 옆에 서영교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사진도 뭐 이러면서 찍고 막 서영교가 막 그냥 이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왜? 그 자리에 간 사람은 김형두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문형배도 안 갔어요, 여러분. 이미선이도 안 갔어요. 왜? 그 자리는 굉장히 부적절한 자리고 대통령의 탄핵이 내일 또 다시 이제 올려지는 날이면은 진중하게 처신을 그리고 삼가해야 될 자리인데 거기 김영두가 가서 더구나 서영교하고 호호호호 하하하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서영교 오빠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영두가 12월에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은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6명, 그 당시에 6명이었죠. 6명의 헌법재판관하고 이렇게 법을 이렇게 이 재판을 특히 탄핵 심판 같은 거를 하는 게 굉장히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마은혁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저거는 좌파구나. 서영교 오빠구나. 이런 이야기가 또 강력하게 이제 고개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정보 또 굉장히 많은 이 분들이 이 김영두에서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은 엘리트다.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고 법원 그 행정차장까지 하고 법원 행정처의 차장, 법원 행정처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장은요 실무를 다 하는 엄청나게 센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법관들의 인사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그냥 깜빡 근데 그 자리에서 김영두가 일을 굉장히 매끄럽고 이 솜씨있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두에 대해서는 김영두의 실력이라든가 김영두가 그 굉장한 성실성, 네, 이 재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영두는 전에는 굉장히 좌파적인 또 황당한 재판 이것도 김영두의 흑역사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실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 프라이드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두가 이렇게 딱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 8명의 법관들이 아무 무표정하게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완전 크레물린이죠.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김영두는 표정의 변화도 매우 풍부하고 또 질문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김형두의 이 표정에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이 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쫙 화면이 큰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은 뭐가 좋으냐면 이
뭘 보다가 이렇게 쫙 하면은 클로즈업이 돼요. 클로즈업이. 그래서 이렇게 김영두 재판 이렇게 나오는 거 나중에 이렇게 이 녹화된 거 이렇게 보면 김영두 얼굴을 이렇게 쫙 제가 포커스를 해보면 문영배가 발언을 할 때마다 저 들떨어진 거. 저렇게 재판 진행을, 저렇게 실력 없이 합리합니다. 이런 아주 그 역겨운 그 눈초리.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두가 문영배 알기를 못같이 아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굉장히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광주에서요, 광주의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대구 쪽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일종의 시국선언 비슷하게 이제 시민단체들이 뭐 한 3, 40개 이렇게 모여갖고 뭐냐? 문영배가 너무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헌재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한다. 어떤 결과도. 문영배가 저렇게 개판을 치고 있고 너무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은 어느 날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막 방해를 할 것 같은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날은 홍정언니한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요? 아니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홍정언니가 얼굴이 완전히 이제 허옇게 돼갖고 저는 충성을 다해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우냐고요. 이래서 완전히 홍정언니를 한 방에 날린 그런 이제 날카로운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그 광주와 대구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편파에다가 실력이 없는 문영배를 아웃시키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이 절대절명의 엄청난 재판을 이 향판에 민들레 단골에다가 그 다음에 맨날 야동이나 법원에서 다운받아갖고 그걸로 사과까지 했던 행범방의 행배.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리고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문영배가 또 나가려니까 문영배를 아웃시키고 김형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김형두가 재판에 말하자면 진행을 맡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이 시민단체들의 광주와 대구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 시민단체들은 문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진행 불공정과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커진다면서 행배가 주재한 평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재 소장도 아닌 대행이 주재하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다며 즉시 헌재 소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 헌재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김영두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적임자다. 이러면서 이 광주도 대구의 시민단체도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중도적인 김영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앞으로 헌재의 어떤 결정이라도 우리는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TF팀의 대본대로 읽는 행배, 더구나 이게 행배가 정말 미친 게 막 또 대본을 흔들어대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헌재 재판관들이 완전히 기절초풍할 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문 소장 대행은 작년 10월에 이제 이종석 헌재 소장이 퇴임하고 이제 후임 소장이 임명되지 않자 이제 최선임,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소장직을 대행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들은 뭐라고 하냐. 언제든지 재판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소장 대행이 이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탄핵을 하느냐, 탄핵 재판을 하느냐. 그리고 보니까 너무 실력도 없다. 응? 그러면서 더구나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아예 막는 듯 이렇게 재판 진행을 완전히 저질로 하는 거. 응? 그래서 이제 논란도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갤럽에서 우리가 뭐 갤럽 좋아하지는 않지만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갤럽에서 비율이 40%면 제가 보기엔 70%가 말하자면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 헌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재 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문 소장 대항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 4월 퇴임하며 이때부터 소장은 김영두 재판관이 최선임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영두를 과연 이재명이가 좋아할까 이 문제예요. 지금 이재명이는요, 공공연하게 다음에 헌재 소장은 개선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개선이. 당연하게 하죠. 서부 지원에 그 빨간 속을, 그 다음에 정개선이는 빨간 중에 진짜 완전 진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개선이를 헌재 소장으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요. 계속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형두가 모르겠냐 이거예요. 김영두가. 그리고 김영두는 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둘째 아들이 자폐증인데 저도 이제 그 화제가 되니까 다 봐야 되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표정이 아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이 등산을 아들하고 이제 일요일 같은 데는 꼭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엄마가 쉬죠. 사실 이제 이 장애인보다도 이런 자폐라든가 이런 이 준장애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장애인은 국가에서요, 굉장히 지원이 그런 대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선진국이 되면서. 근데 준장애인에 대해서 이게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등포에서도 준장애인인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정말 장애인들은 이 돌봐주는 시설도 있고 좀 맡기고 어머니가 이제 쪽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준장애인의 어머니들은 그냥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도 없어요. 장애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들이 정말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영두 재판관의 그 차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영두 이 재판관 제가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취욕구가 좋게 말하는 성취욕구 그 다음에 나름대로 권력의지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래요. 딱 보면 이 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딱 있으면서 문영배가 개판으로 진행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막 쩍내가 얘기하면 막 좋아서 고개 끄덕이고 그거를 보는 문영배를 보는 김영두의 아주 비웃는 표정. 어디서 저런 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좀 순진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표정을 못 숨기더라고요. 김복형 재판관. 거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크레물린이에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또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 김영두 재판관의 프라이드가 엄청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김영두를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김영두가 가까이 하기에는 이 4명의 그러니까 정계선이 빼고서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가 너무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김영두의 이 자존심, 자부심이 쟤네들하고 같이 묶음하는 거 이거를 극도로 꺼릴 거다. 그래서 이제 40여 임명 문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 그리고 헌재가 구인 체제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작년 겨울에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업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정계선이를 이재명이가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김영두가 속으로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다. 헌재 소장할 사람 나밖에 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선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두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새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늦게 들어온 정계선이를 이재명이는 시키고도 남을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재명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뛰어난 인간들이에요. 이재명이는 듣보잡이잖아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뭐 했습니까? 성남에서 조폭들 뒤치다거리 정말 이럴 때 시다발이라는 말이 맞아요. 시다발이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 김영두는 속으로 이재명이도 경멸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2012년인데요. 이게 이제 김영두의 흑역사입니다. 자, 2012년 김영두 부장판사, 현재 헌법재판관이 좌파 진영이 교육감 선거 당시에 후보 매수라는 선거 범죄 판결을 엿장수처럼 판결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진짜 이게 놀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가니 판결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억울한 판결이다. 도가니처럼. 그래서 도가니 판사라는 이 별명으로 한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명기라고 서울대 교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좌파 진영에 이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노현이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근데 박명기는 돈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이 좌파의 갓파더라고 하는 정말 이 마피아 대부 같은 백낙청이가 좌파에서 이제 원탁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광노현으로 가자 우리는. 이러면서 박명기를 무릎을 꿇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송철호하고 똑같은 거죠. 응? 그러니까는 문재인이 백낙청이었고 그다음에 박명기가 그때 이제 이 뭐 고베 총영사를 보내줘, 오사카 총영사를 보내줘 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광노현이가 송철호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명기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제 박명기가 이제 깔아놓은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지불된 이미 이제 돈을 준 선거 비용을 광노은이가 5억 원을 준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갖고 아마 이때 문서도 아마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광노현으로 후보 단일화가 돼갖고 광노현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좌파들이라는 게 돈에 대해서 아주 더럽고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당선된 광노현이 당선 전에 2억 원만 지불하고 당선 후에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쌍방의 갈등이 언론에 터졌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당연히 광노현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노현이가 서울시 교육감이 날아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장 판사는 광노현과 박명기를 둘 다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노현이도 구속되고 박명기도 구속됐어요. 근데 재판을 맡은 김형두가 매수를 당한 박명기는 구속을 하고 매수를 한 광노현이는 석방하는 도가니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러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형두는 완전히 악명 높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재명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이만 지금 이렇게 벌건 대낮에 또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재명이 재판에 이재명이만 구속 안 됐지. 뭐 김용이, 뭐 정진상이, 뭐 기타 등등 다 구속됐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저런 재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앞서도 얘기했던 한국법조인협회, 이 로스클라운 변호사들이 이때 이제 대한변호협 선거에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막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송년회도 그냥 조촐하게 뭐 애슐리 이런 데서 할 거를 뭐 호텔 그런 데로 막 빌려가지고 막 하면서 사람들 인사시키고 이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김형두가 여기 왔어? 내일 탄핵 국회에서 가결되는데 헌재 재판관이? 이래서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김형두가 앉은 헤드 테이블에 바로 옆에 서영교가 앉았어요. 그래서 서영교하고 사진도 찍고 거기에 이제 임원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자, 김형두라는 사람. 네. 이 김형두를 우리가 슬기롭게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 광주 그리고 대구에서 시민단체들이 이 문영배를 아웃시키고 김형두가 굉장히 중도적이니까 헌재 소장으로 만들자. 이거는 김형두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해피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김형두는 지금 불안해요. 왜? 나는 굉장히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타입이라는 걸 김형두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나는 그냥 여기 헌법재판관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앞으로 한 4년 헌재 재판관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로펌에 가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둘째 아들이나 이게 참 케어하고 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형두가 이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이 아이를, 그러니까 또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김형두가 이렇게 못난 애는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청문회에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더 잘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생겼어. 근데 아들이 이제 이 자폐니까 막 자폐 중에 이렇게 체격이 크고 막 이러면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꼬집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이 꼬집고 때리고 이런 그 상처가 뭐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약자들을 위한 뭐 사회. 그래서 굉장히 막 그 감동 이래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김형두를 이제 다 추천을 했었어요. 자, 이 김형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래도 정읍 아니냐 고향이. 네, 저도 이런 얘기를 참 제가 이렇게 어저께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한의사인데 침을 그렇게 잘 놓으세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또 침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 제 머리 귀 이런데 침을 다 놔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어저께는 참 잘 잤어요. 정말 침을 잘 놓으세요. 근데 고맙죠. 근데 이분이 이제 광주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저를 걱정을 해서 저녁시 오래 살아야 된다. 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이제 저를 침을 놔주셔요. 근데 그분도 지금 걱정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 중에 굉장한 정말 보수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김형두의 이 판결을 보면은 일단 노조하고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 부대에서 동성 말하자면 뭐 에이즈 보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군 입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막아야 되고 뭐 이런 판결. 그래서 막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합리적인 보수의 위치에서 그런 판결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봤는데 과연 이제 이 김형두 이 재판관에 대한 슬기로운 사용법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헌재의 심리전을 이제 우리가 심리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형두의 말하자면 심리를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헌재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올리냐? 이재명이는 정계선이를 대통령 되면은 헌재 소장으로 만든대요. 정계선 재판관님 차기 헌재 소장 축하합니다. 이런 거. 김형두는 물 먹은 거죠. 그렇게 쓰면은 예를 들면은 제목을 정계선 헌재 소장 미리 축하. 김형두 물 먹었네.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뽑으면 그거 하여튼 재판관 이름이 들은 거는요 다 보내준대요. 거기 있는 헌재 직원들이. 그러니까 김형두 정계선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헌재에다가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일단은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광주 시민단체, 대구 시민단체에서 문영배를 아웃시키고 김영두를 헌재 소장으로 하면 이 기사는 누가 제일 많이 읽을까요? 김영두가 많이 읽죠. 여러분. 재판관들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지금 바쁜 척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 헌재 이 상황을 보면은 재판관들이 거의 정했다. 정한 거는 딱 4명 뿐이에요, 여러분. 형배, 개선이, 점미, 미선이. 김영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오락가락. 그리고 이 3명도 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형배를 몰아내고 김영두를 헌재 소장으로 이건요, 여러분 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선이가 이재명한테 점지했대요. 이재명의 간택을 정계선이가 받았대요. 그러면 김형두는 그렇게 실력도 있고 뭐 문영배하고 비교도 없는데 아니네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두 헌재 재판관 됐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는 얘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김명수가 그때 이제 헌재 할 때 김형두하고 그 다음에 정정미 둘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대법원장 트리오로. 근데 이제 정정미는 뭐 중도다 이래서 정정미가 색깔이 없었다고 우도법 연구에는 아니지만 보니까 너무 빨갛잖아요. 근데 이 김형두는 그동안에 한 재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 노조하고 딥다 싸우고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정미 이런 애 말고 이 김영두를 끼워서 통과되게 해달라, 임명해달라. 이런 게 김명수의 말하자면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뭐 감옥 가기 싫고 뭐 이런 그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두의 실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영두라면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대한 이 심리전 이걸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김형두에 대해서 경계는 하되 어떻게 우리가 김형두를 슬기롭게 이용하느냐, 슬기롭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저도 내내 고민하고 근데 이제 뭐 이 우리 파트너님께서 조한창도 못 믿음 했는데 조한창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명 있죠. 이 3명은 같이 행동한다는 원팀이라는 거를 저는 믿어요. 이 문제는 이제 김형두입니다. 그러니까 김형두 저짝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게 걱정은 되죠. 그런데 김형두가 이제 아주 스마트하다, 머리가 좋아서 심리전에 안 넘어갈 것 같다. 김선중님께서 그러시는데 이게요.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권력 의지가 있나. 그 다음에 김영두의 자부심이라는 거는 한때 이 법원에서 그냥 하늘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뭐 내가 잘났어. 그리고 김영두의 이력을 보면은요. 진짜 앨리스 코스. 정말 그야말로 그냥 레드벨벳을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영두로서는 그 문영배 같은 정말 향판 중에 향판 두산에서도 찌그러져 있던 문영배가 소장이라고 막 이걸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릴리님께서 김영두를 우파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양동 작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